이슈 인사이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세 분인데요. 뉴스토마토 이혜진 기자, 토마토 투자클럽 오윤희 운용력, 허준식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이슈부터 한번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 어떤 선물 보따리를 열까입니다.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두 분께서 보시기에 좀 선물 보따리가 풍성하던가요? 찾아보실 때 어떠셨어요? 어떻게 보면 네. 풍성할 수도 있고,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먼저 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 같은 경우에는 좀 고개를 갸우뚱하셨는데 좀 앞으로 이야기가 좀 기대가 됩니다.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증권가에서의 시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혜진 기자, 일단은 정치적 이슈가 더 강한 의미가 있기는 한데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 중요한 의제들도 많습니다. 어떤 논의가 이어질까요? 네, 이번 시진핑 주석 방한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입니다. 물론 이제 다들 예상을 하셨듯이 이번 그 회담의 가장 큰 관건은 역시 최근에 일본이 우경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동 대응안이 좀 마련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도 좀 더 분명히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역시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경제 분야, 과연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냐에 지금 시장이 많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세 가지 정도 의제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중 FTA 진전 방안입니다. 자, 보시면 지난해 11월에 이 협상이 시작이 돼서 현재는 좀 2단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번 회담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에는 만약 연내 타결이 될 가능성도 현재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참여 여부가 있습니다. 일단 중국이 현재 중국 주도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시진핑이 작년 10월에 제안한 이슈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위안화 허브 조성 이슈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원화와 또 위안의 직거래 시장 개설 여부가 좀 중요하게 거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보시면 이제 공식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좀 가닥이 잡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논의 결과를 담은 경제협력 방안이 향후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오늘 내일 1박 2일의 일정 동안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방금 전에 좀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원 위안화 그 시장 거래, 직거래 시장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자, 허 의원님, 일단은 그 말 그대로 원화와 위안화를 직거래를 할 수가 있다. 달러로 환전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일단은 위안화 결제 수요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력이 있을까요? 글쎄, 저는 이제 사실 이 직거래 시장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해봤는데요. 직관적으로 이 원위안 직거래가 무슨 영향을 줄지가, 혜택을 줄지가 딱 와닿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그 뉴스들을 보면, 언론 보도 보면 이제 환전이 1단계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줄 것이고, 환 변동 위험이 감소돼서 이익을 내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얻는 게 있으면 이제 잃는 것도 있을 텐데 이게 사회적인 어떤 그런 다 이슈들이고 하니까요. 이게 현상이고 하니까 우리한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러한 상황이 특히나 중국한테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위안화 직거래가 우리가 좋은 것인지 중국이 좋은 것인지는 좀 두고 볼 일일 것 같고요. 또 은행 같은 경우는 일단은 외국환 업무에서 매출이 덜 나올 수도 좀 있다고 보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한 단계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정부의 어떤 이런 행동들을 실제로 이제 된다고 하면요. 중국 이외의 그 메이저 국가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좀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엮여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신데 글로벌 시장 정치가 아니고요. 네. 그런 경제적인 시장에서요? 관점에서 어떻게 금융시장이 반응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수료도 줄어든다, 환 리스크도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시장에 과연 일방적으로 수혜를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 의원님, 가장 중점적인 의제가 한중 FTA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대가 된다고 보세요? 이쪽은 FTA는 이제 말 그대로 자유무역이니까 그냥 한 국가처럼 생각하고 그냥 어떤 무역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상품 거래가 되는 것인데 일단은 전체 수혜 피해를 보자면 농수산 쪽은 제가
저희 부모님도 농사를 지었었는데 농업은 피해가 예상이 되고요. 농민들은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혜는 보자면 일단은 한중 FTA 이제 주요 일지를 보면 지난 10차 협상 때 우리가 이제 중국의 석유화학이랑 철강기계, 디스플레이 쪽 제조업 관련한 조기 관세 철폐를 이야기했었고요. 또 중국은 우리나라한테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원했던 상황이라서 사실은 여기 이제 두 나라가 항상 우리나라는 보면 외국하고 FTA 하면 농수산물 걸리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10차 때는 별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나와 있고요. 5월 달에 했던, 그게 이제 3월 달이었고요. 5월 말에 했었던 11차 협상 때도 일부 양어한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별로 내용을 보니까 별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이제 좀 성과에 대한 이런 부분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역시나 큰 기대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요. 특히나 철강하고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중국이 시장을 얼마나 더 내줄지가 좀 의문이고요. 워낙에 그쪽이 이제 단말 쪽이 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쪽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네 산업 죽이면서까지 한국을 열어준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우리 정부도 진짜 그 농수산을 얼마 정도까지 이제 열어주고 다른 거 받아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러니까 요번 참에 다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혜주는 안 뽑아왔습니다. 네. 일단 한중 FTA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볼 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회의적인 시각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일단 농수산물에 있어서는 우리 측에서는 굉장히 좀 피해가 클 거고 또 디지털 가전 쪽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쪽에서도 과연 중국이 허락을 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을 들어봤어요. 오윤희 운용령님께서도 좀 기대를 하기에는 적은 부분이 있다. 아직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는 의견에 좀 동의하세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FTA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과 중국이 원하는 것이 서로가 내어줄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결국 해결하려면 소대에 말씀드렸던 원 위안화 직거래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자면 결국은 위안화가 달러처럼 행동하기 위한 하나의 그 디딤돌 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미 동남아 시장은 위안화가 지금 거의 달러처럼 쓰이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것 해결이 된다면 FTA도 정치적인 입장에서 서로 조율이 있으면서 해결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다면 FTA 특히 우리나라 한중의 FTA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도 만약에 FTA가 우리가 된다면 좀 수혜를 입을 종목을 한번 업종을 찾아보자면 저는 철강 업종을 그래도 꼽아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포스코 같은 경우는 포스코가 중국 현지 업체하고 생각을 해볼 때 가격 경쟁 지금 아주 치열합니다만 포스코가 원가 경쟁력이 좀 좋은 편입니다. 아주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가능하죠. 중국 철강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자 금융이라든가 이런 부동산 상승으로 그동안 좀 출혈 경쟁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메꿔왔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림자 금융 중국 정부 차원에서 지금 막겠다 하고 있고 부동산 상승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들어올 돈이 거의 중국 업체 입장에서는 좀 낮아지는 편이죠. 거기에다 FTA가 만약에 된다면 포스코는 오히려 중국의 값싼 그 원료들을 조달해서 우리가 또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더 생기게 되는 거고 또 원가 경쟁력까지 생기기 때문에 FTA가 일단은 진행이 된다는 조건 하에서 말씀드리자면 포스코가 수혜를 좀 입지 않겠는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보다는 포스코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큰형님부터 먼저 그렇죠. 조금은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으로서 가져온 종목이 바로 포스코인데요. 오윤희 은영역의 의견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와 함께 또 제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으로서 꼽아보는 곳이 해저터널 관련 이슈가 아닐까 싶거든요. 2009년이었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시진핑 국가주석이죠. 지금은 부주석일 때 이 해저터널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보겠다라는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말 그대로 그냥 기대로 일단은 가지 않겠는가 보고 있는데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시진핑 지금 국가 주석이 부주석일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이 해저터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을 이어주는 이 고속열차라든가 화물차
화물차를 다닐 수 있게 하는 이런 국가적 SOC 사업이 되겠고요. 뭐 주요 노선은 뭐 인천에서 웨이하이, 뭐 화성 그리고 평택 웨이하이 노선이 유력하긴 한데 가장 최근 2008년부터 이 해저터널 논의를 가장 주도했었던 경기도 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 화성에서 웨이하이 구간이 아무래도 최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KTX 노선도 이용할 수 있고 옛날 그 경부선 철도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보고서가 말하는 바는 이겁니다. 공사비가 대략 한 117조 원 가량 듭니다. 드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275조 원 가량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오게 되고 100조 원 가량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또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4대강에 21조 원을 쏟아부었죠. 근데 117조 원 정도면 중국과 우리 사이에 이런 열차 터널을 뚫어서 이런 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면 충분히 더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보고 있고 또 FTA하고 또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또 우리나라와 중국은 이 물류 쪽에서 뭐 백길이든 하늘길이든 지금 좀 꽉 찬 상태, 포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TA가 여기서 이 상황에서 된다면 더 물류가 왕성해질 텐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필요에 의해서라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시진핑 국가 주석이 뭐 2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해온 곳이 뭐 푸젠성이라는 곳입니다. 중국에. 그곳이 어떻게 보면 해저터널의 중심지고 그곳에서는 심심치 않게 해저터널에 대해서 뭐 대만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많이 꺼내는 또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곳에서 시진핑 주석이 공직 생활을 오래 해왔었고 실제로 해저터널에 대한 뭐 언급도 많이 해왔었던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 때 축하 사절로 특사를 통해서 해저터널 건설에 대해서 재차 건의한 뭐 제안을 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겠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이런 뭐 기축통화 또 자기네 국가의 위안화를 중심으로 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해결되지 않는다면 뭐 FTA라든가 이런 뭐 해저터널 이것이 패키지로 이렇게 활성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협상 테이블이라면 아무것도 안 이뤄질 것 같다라는 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또 기업과의 만남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호 의원님, 오늘 또 삼성전자 관련해서 또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좀 잘 가고 있잖아요. 이런 기대감을 미리 반영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현대차, 삼성전자 그 기업과의 만남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부분은 어제 제가 방송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LG화학이 어제 중국 난징 배터리 공장 사례를 본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그 관련 기업들에 대한 단발성 이슈라기보다는 좀 큰 흐름에서의 보기 때문에 시세 흐름에는 단기에는 그런 그 시진핑 효과보다는 실적 관련한 재료가 좀 더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현대나 삼성, 뭐 포스코 역시도 다 그런 쪽을 볼게 될 것 같고요. 현대차는 지금 영업이익 전망이 작년보다 낮게 나와 있어요. YJFN이나 FN 다 뭐 2조 원대, 2조 2천억, 2조 3천억으로 낮게 나와 있고 전자도 역시 이제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9조 5천억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으로 8조 원대까지 가이던스가 그 컨센서스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구는 IT 장비구는 그 시안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LCD, LG 쪽 광저우 라인 뭐 이런 모멘텀을 좀 보면서 오늘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쪽은 그래도 조금 기대감을 가져봐도 될 것이 지금 실적을 보면 원익 IPS 같은 경우가 2분기에 영업이익이 172억입니다. 작년보다 무려 454%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때 이제 시안에 그 1차 발주했을 때 보면 작년 9월, 10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월 4만 장 캐파 절반이 2만 장 분량 장비가 먼저 1차로 발주됐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추가 공시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영업상의 기밀인 것인지 일부러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체크해 보니까 9월, 10월에는 원익 IPS 같은 경우에 거의 한 800억 정도 그 중국 시안 공장 쪽 삼성에서의 그 발주 공시가 있었었는데 올해 3월인가요? 그걸 마지막으로 해서는 관련해서는 장비 공시를 안 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IR 담당자 통화해 보니까 발주한 거 맞는데 공시를 안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주는 나왔던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추가로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겠고요. 테스랑 유진 테스가 그때 같이 들어갔는데 원익이 가장 많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테스가 그 다음 한 400억인가 했던 것으로 나오고
유진테크 이렇게 순으로 들어갔었습니다. 1, 2, 3등이 이제 오늘 주가가 다 그 유진테크 빼고는 괜찮은 흐름인데 이 종목들이 다 이제 3D V랜드 공정 관련해서 그 경쟁력이 있는 업체고 특히나 이제 원익 IPS는 시총이 이제 제가 예전 탐방 그 스몰캡 할 때만 해도 뭐 2, 3천억짜리였었는데 이게 지금 벌써 1조 원을 뚫고 넘어가고 있거든요. 한 시간은 1, 2년 지났습니다만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면서 R&D 효과를 가장 잘 보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원익 IPS 뭐 이런 쪽 정도는 앞으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쪽으로 더 기대감이 형성될 거고 또 이를 뒷받침하는 게 바로 실적이 될 거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구체적인 수혜 섹터에 대해서 증권가 의견은 어떨까요? 이혜진 기자, 어느 섹터가 좀 조명을 받고 있나요? 네, 시장에서는 이른바 시진핑 수혜주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 한중 FTA 관련주가 그대로 좀 수혜를 이어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로 거론되고 있는 섹터로는 자동차, IT, 화학 업종이 좀 많이 거론이 되는 그런 수준이고요. 자,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약간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체결될 때까지는 시간이 아무래도 좀 많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주가가 이번에는 좀 단기 상승에 그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증권사별로 좀 더 구체적인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KDB 대우증권입니다. 자동차 부품주가 오히려 완성차보다는 더 혜택을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역시 화학주 많이 거론을 하고 있고 콘텐츠 관련주까지 함께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석유화학, 정밀화학 이렇게 좀 화학 업종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대투증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내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소비재 쪽으로 좀 관심이 쏠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가전, 화장품 또 음식료 섹터에 또 특히 주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가 전망 살펴봤습니다. 네, IT, 전기전자, 화학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콘텐츠 쪽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 소비재, 꾸준히 좋았던 소비재 쪽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운용령님, 자, 두 분 시각을 모두 들어보긴 하겠습니다만 운용령님께서 보시기에 앞서서 철강주 가지고 오셨는데 수혜주 역시 포스코 쪽으로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아닙니다. 지금 이번 주제는 그 시진핑에 대한 최대 수혜주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방문에 의한 수혜주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중국이 이번에 뭐 우리나라 방문한 목적이 자국의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드는 작업에 한국도 동참해 달라.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물론 미국 같은 경우도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 전에 우리 정부에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를 통해서 전 세계를 제패한 것을 보면 중국이 그걸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우리가 가운데 놓여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중국이 그래서 우리가 중국 편에 서게 되면 뭐 FTA 그 이상의 것도 얻을 수가 있겠지만 참여하지 않는다면 없겠죠.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결단이 이번 뭐 수혜주를 결정하는 그런 결단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키를 쥐고 있는 건 우리 박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치적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허연님께서 보시기에도 좀 만약에 그 위안화 기축통화에 대한 우리 입장, 우리 정부에서 좀 승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논의가 없다면 아마 수혜는 없을 거다. 이 의견에 좀 동의하시나요? 네, 일단은 그 어떤 얘기든지 나오든지 간에 조금씩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단발성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느끼기로는 별로 이제 시장에서 그것을 크게 받아들이겠냐 뭐 이 정도이고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공장 짓는 거야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그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 부지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 허가를 안 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큰 호재일 것인지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관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런 아까 위안화 거래소 같은 경우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왜 좋아지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수혜주를 못 짜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일단 흐름만 본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 가시적으로 아까 이제 실적이랑 연결을 시켜서 본다 그러면 장비군 쪽에서 뭐 특히나 이제 V랜드 공정 관련한 쪽은 뭐 일부 증권가에서 지금 오늘 뭐 오스틴 공장이 워낙에 시스템 LSI가 수요가 뭐가 안 돼서 랜드를 약간 돌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V랜드 공정 관련해서는 기술력 있는 장비군 쪽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1등, 2등, 원익 IPS나 테스 같은 경우엔 추가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원익 IPS 정도만 예. 테스도 실적이
작년보다 훨씬 좋아지는 것은 맞는데 그 모멘텀 상으로는 원이 가입해서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일단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반도체 장비 섹터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수혜가 이어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직접적인 수혜는 물론 뚜껑이 열려봐야 알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부터 좀 접근을 해볼 만한 수혜 섹터는 조금 발견하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좀 정리해 보시면서 전략에 참고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두 분의 말씀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인사이드 함께했습니다.